어린 시절부터 노만수와 박덕배는 이웃집에 살며 매일 같이 놀았다. 만수는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아 늘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아이였고, 덕배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어서 둘은 서로 보완적인 친구가 되었다. 어느 여름날 동네에서 가장 깊고 맑은 개울에서 둘은 물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덕배야, 이리 와봐. 여기 물살이 엄청 세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봐. 만수야, 위험해 보이는데 그냥 얕은 데서 놀자. 그러다 다친다. 에이, 너 정말 겁쟁이다. 넌 항상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더 용감해져야지. 우리 둘을 대신해서 말이야. 만수는 물살이 센 곳으로 들어갔고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물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덕배는 놀라서 소리쳤다. 만수야? 기다려. 내가 갈게. 덕배는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만수를 붙잡았다. 두 아이는 함께 힘을 모아 물살을 헤치며 겨우 개울 밖으로 나왔다. 둘 다 숨을 헐떡이며 물가에 누웠다. 덕배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너도 참 너무 무모해. 하지만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우리는 친구잖아. 그래, 친구. 이제부터는 내가 너한테 빚진 거다. 내가 꼭 갚을게. 그날 이후 만수와 덕배는 서로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다. 만수는 자신의 무모함을 조심성이는 덕배가 항상 균형 잡아줄 거라고 믿었고, 덕배는 만수의 용기 덕분에 새로운 모험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들은 단순한 이웃 이상의 존재가 되었고 형제 같은 우정을 쌓아나갔다. 덕배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을 거야. 난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나도 그래, 만수야. 우리 항상 서로 지켜주자.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약속했다. 우리 우정은 영원할 거야. 시간이 흐르고 덕배는 혼인을 하게 되었다. 그의 신부는 마을에서 얌전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여인이었다. 덕배는 혼인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아들 호영을 낳게 되었다. 이제 그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살았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논밭을 돌보며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갔다. 이 녀석, 내 아버지 닮아서 튼튼하게 자라야 한다.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테니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자. 여보, 당신이 있어 든든해요. 밭을 잘 지키며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요. 덕배는 그 말에 미소 지으며 가족과의 행복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의 곁에 늘 있던 친구 만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수는 여전히 자신의 꿈을 향해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었고, 덕배는 그런 만수의 결단과 용기를 부러워하기도 했다. 어느 날 만수는 덕배의 집을 찾아왔다. 만수는 한양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고 그 열망은 그의 눈빛에서 느껴졌다. 덕배야, 나 결심했어. 이젠 정말 한양으로 갈 거야. 거기서 내가 뭔가를 해내고 싶어. 더 큰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한양? 만수야, 거긴 정말로 복잡하고 험한 곳일 거야. 괜찮겠나? 나 잘할 수 있어. 여태껏 많은 걸 배웠고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도전이야. 한양에 가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낼 거야.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시도해봐야지. 여기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꿈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란 놈이 그렇지 뭐. 난 너처럼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안주하며 사는 거지만 넌 늘 뭔가 더 큰 것을 꿈꿨지. 그래, 너의 길을 가라.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널 꼭 도우마. 난 언제든 내 편이니까. 알았다, 친구야. 너는 내 친구이자 나의 버팀목이야. 내가 성공하면 꼭 너와 내 가족에게도 좋은 일 가져다 줄게.
한양에 가서 큰일을 해내고 돌아올게. 만수는 그렇게 말하고 덕배와의 이별을 준비했다. 덕배는 친구의 도전을 응원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겪을 험난한 길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만수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고 그 확신이 덕배에게도 희망을 불어넣었다. 만수야, 부디 몸 조심하고 내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고맙다, 덕배야. 그럼 나간다. 한양에서의 내 소식 기대해줘. 만수는 한양으로 떠났고 덕배는 남겨진 논밭을 돌보며 자신의 가족과 함께 일상을 살아갔다. 덕배의 마음속에는 만수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친구의 성공을 빌며 기다리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다. 항양에서 성공한 만수가 돌아왔다더라. 평생 밥만 일구던 만수가 한양에서. 덕배는 사랑방에 앉아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만수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자 세련된 차림새에 만수가 들어섰다. 만수야, 정말 너냐? 허참, 덕배야. 그래, 나다. 오랜만이구나. 만수는 씩 웃으며 앉았다. 덕배는 놀란 얼굴로 그를 훑어보았다. 아니, 이렇게 번듯하게 입다니. 한양에서 뭘 하며 지낸 거냐? 말하자면 길지. 만수는 잔을 들어 올리며 여유롭게 말했다. 한양에선 뭐 장사도 하고 여기저기 발품도 좀 팔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지. 장사? 덕배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넌 논밭이나 일구던 녀석 아니었냐? 그러게. 나도 내 팔자가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지. 그런데 덕배야, 넌 왜 아직도 여기서 논밭만 일구고 있냐? 고작 그거로 만족하겠단 말이냐? 나는. 덕배는 잠시 멈칫했다. 그저 부모님이 물려주신 논밭에서 아내랑 아들 데리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좋다고? 하참, 너도 웃기는 놈이구나. 세상엔 말이야, 이런 논밭보다 훨씬 큰 기회가 많다고. 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실었다. 내가 있는 곳으로 오면 넌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덕배는 그의 말에 점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난 그저 시골 촌놈인데. 촌놈? 아니지. 누구보다 똑똑한 내가 왜 이런 데서 썩고 있냐 말이야. 만수는 술을 들이켠 후 그를 향해 손짓했다. 너도 내 옆에 있으면 큰 돈 벌어서 떵떵거릴 수 있어. 정말 그런 날이 올까? 덕배는 속으로 다짐이라도 하듯 중얼거렸다. 온다니까? 보라고, 너도 몇 년 내로 나처럼 변할 거다. 덕배야, 넌 절대 이런 논밭에 묶여 살 인간이 아니야. 덕배는 잠시 속으로 생각했다. 논밭을 떠난다는 게 정말 옳은 걸까?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만수를 바라봤다. 좋아. 나도 널 따라가겠다. 아내에게 몇 년만 기다려 달라 하고 아들에게도 약속을 해주지. 만수는 흐뭇하게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그래, 덕배야. 내 말이 맞다니까. 이제 너도 진짜 세상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자고. 호영이 8살 때 집안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아버지가 노다지를 찾아 함경도 무산고원을 헤매다 발을 헛디뎌 천기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다는 비보가 전해진 것이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는 말의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호영은 어머니에게 울먹이며 물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다시 못 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호영을 꼭 안아주었다. 호영아,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러니 너는 강하게 자라야 해.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어느 날 어머니는 호영에게 말했다. 호영아, 외할머니 댁에 가서 지내는 게 어떻겠니? 외할머니께서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단다.
호영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물었다. 어머니는 저랑 같이 안 가세요? 호영의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이 어미는 잠시 볼 일이 있어서 그러지. 금방 따라갈게. 호영은 외할머니 댁에 맡겨졌고 그 후 어머니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호영은 장터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들었어? 만수가 덕배를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렸다지 뭐야. 게다가 덕배의 마누라도 차지했다는 소문이 있어. 호영은 충격에 빠져 그들에게 다가갔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사람들은 당황하여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 호영이구나. 여긴 어른들 이야기를 하는 곳이란다. 제발 알려주세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에휴, 어린애에게 무슨 말을 한 거야. 가서 외할머니 말씀 잘 듣고 지내렴. 호영은 답답한 마음에 외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아버지를 만수 아저씨가 외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호영의 손을 잡았다. 호영아, 세상에는 근거 없는 말들이 떠도는 법이란다.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하지만 어머니도 오시지 않고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외할머니는 슬픈 눈빛으로 말했다. 내 어미는 너를 위해 어디론가 간 거야. 곧 돌아올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자. 하지만 호영의 마음은 무거웠다. 어느 날 그는 산에서 뗄나무를 하고 있었다. 그때 낯선 남자가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내가 호영이냐? 호영은 놀라며 대답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남자는 시퍼런 단검을 호영의 목에 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 들어라. 너는 이 자리에서 죽은 목숨이다. 하지만 난 칼에 피 묻히기 싫다. 지금 당장 멀리 도망쳐라. 호영은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남자는 냉정하게 답했다. 내 존재 자체가 문제다. 절대로 외가에 들르지 말고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는 날렵하게 호영의 댕기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혼이 빠진 호영은 덜썩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일인지. 그는 외할머니에게 말 한마디도 못한 채 멍하니 산을 내려왔다. 마음은 혼란스럽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여기에 더 있으면 안 돼.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지? 그는 결심했다. 멀리 떠나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보기로. 호영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꾸려 길을 나섰다. 먼저 주막집에 들러 시동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손님들의 시중을 들며 그는 세상의 쓴맛을 배웠다. 호영아, 이리 와서 술 좀 날라라.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또 그는 뱃사공 밑에서 강을 따라 내려갔다. 노를 저을 때는 힘을 줘야지. 죄송해요. 다시 해볼게요.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오래 머무를 수 없었다. 그는 대장간에서 풀무지를 하며 지냈다. 불길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좋은 쇠를 만들 수 있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장간에서 그는 틈틈이 대장장이 기술을 배우며 단검을 만드는 연습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진정한 안식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산속의 작은 암자로 향했다. 암자에 도착한 호영은 노스님을 만났다. 어린 나이에 무슨 일로 이곳까지 왔느냐?
제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요. 노스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고요하다. 머물고 싶으면 머물러도 좋다. 정말이십니까? 그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거라. 호영은 그날부터 암자에서 지내며 마음의 안식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만수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암자의 마루에 앉아 묵묵히 수행하던 호영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하는 무언가를 참지 못하고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그날의 남자는 왜 저를 해치려 했을까요? 스님은 한참 동안 호영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답했다. 누가가 보낸 자객이었겠지. 호영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외쳤다. 아버지도 모자라, 저까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영을 쓸쓸하게 바라보았다. 호영은 턱을 덜덜 떨며 되물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저까지 없애려 했던 걸까요? 내가 자라서 원수를 갚을까 두려워서겠지. 하지만 내 어미가 그 자객을 회유해 너를 살려달라 했던 것 같구나. 내 어미는 만수가 저지른 일을 알고도 내 목숨을 지키고자 애쓴 게다. 호영은 눈을 감고 어깨를 떨었다. 복수의 불꽃이 그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다. 한참을 침묵하던 호영은 고개를 들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저는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자의 심장에 제 손으로 검을 꽂아야 아버지의 한이 풀릴 것 같습니다. 스님은 호영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호영아,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너 또한 그와 같은 인간이 되고 만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만 부를 뿐이다. 내 삶마저 잃게 된다면 그 또한 너의 선택이지만 고통은 내 것이 될 것이다. 호영은 스님의 말에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가슴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복수심이 소용돌이쳤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암자 뒤쪽 아궁이로 향했다. 그는 불을 지피고 대장간에서 배운 솜씨로 단단한 호미를 달구고는 단검을 만들기 시작했다. 호영은 그 단검을 꼭 쥐며 혼잣말로 다짐했다. 언젠가 이 단검으로 노가의 심장에 복수를 하고 말겠다. 내 손으로. 며칠 후 스님이 닭발을 위해 암자를 떠났다가 아흘에 만에 돌아왔다. 문지방을 넘은 스님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스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스님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관세음보살 천망이 회회하여 소이 불루라. 하늘의 망은 넓고도 커서 빠짐이 없느니라. 호영은 스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다. 스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스님은 한숨을 내쉬며 마루에 힘없이 몸을 누이며 호영을 바라보았다. 만수의 대궐 같은 집에 다녀왔단다. 거기서 내 어미 소식을 들었다. 호영의 눈이 커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께서 무슨 일이 생기신 겁니까? 스님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내 어미도 비운을 맞았다. 노가의 두 아들이 물에 빠져 생을 달리했고 그 충격을 받은 내 어미는 스스로 목을. 호영은 정신이 아득해지며 혼란에 빠졌다. 그렇다면 그자는? 스님은 슬프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고 매일 밤 피를 토하며 산단다. 남은 세월을 오직 고통 속에서 스스로 견뎌내야만 하겠지. 이제 너까지 그에게 검을 들이대야 할 이유가 없다. 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떨궜다. 그는 손에 들린 단검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스님, 제가 이제껏 버틴 이유는 이 단검 때문입니다. 이걸 내려놓으란 말씀입니까? 스님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호영아, 너의 고통은 그 검과 함께 소용돌이치고 있을 뿐이란다. 내려놓고 가라앉혀라.
그 길이 너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그날 밤 호영은 단검을 품고 깊은 산속을 걸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숨을 고르며 냇가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는 조용히 단검을 꺼내들고 손끝으로 벼려진 날카로운 끝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이걸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리라 결심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천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제 저는 이 한을 내려놓겠습니다. 두 분의 넋을 위해 이 복수를 끝내겠습니다. 그는 힘겹게 단검을 들어올리더니 냇가로 던져버렸다. 단검이 물속으로 가라앉아 보이지 않게 되자 호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앉아 땅을 바라보았다. 단검이 물속으로 사라지면서 그의 마음속 복수심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이 아들은 복수 대신 평안을 찾고 싶습니다. 두 분이 계신 그곳에서 평안하시길. 물속으로 사라진 단검이 그의 가슴 속 무거운 돌덩이 같은 복수심도 함께 씻어내는 듯했다.